안녕하십니까. 한상영TV 한상영 시사포커스 제5탄 시작합니다. 겨울에 듣기 좋은 음악 계속 제가 이렇게 틀어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제는 그렇죠. 제5탄 세월호, 단원고, 문재인, 황교안은 무슨 연관이 있나?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요즘 저는 황교안이라고 안 부르고 황교알이라고 이렇게 닉네임으로 불러요. 얼마나 교활한지.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에 대해서 먼저, 얼마 전에 뭐 실명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유튜버 사장님 중에, 대표님 중에 허준 대표님 계시죠. 그분이 하는 그 방송 중에 어떤 분이 전화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을 듣고, 야, 이거는 진짜 제목을 하나 정해서 좀 퍼뜨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제목까지 이렇게 채팅창에 달아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9시 반쯤 해서 제가 한번 전화 통화를 할 거예요. 과연 황교안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현재 왜 이 문재인이가 세월호 아이들 빠뜨려 학살시켜 놓고 정권을 잡은 후에 이제 마지못해 황교안 카드를 왜 내미는가? 그것이 세월호와 단원고와 문재인과 황교안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저도 사실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요. 이왕이면 제가 올려놓은 걸로 보겠습니다. 우리 허준 대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한 내용, 이것을 듣고 또 추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안 해놨네요. 그냥 그분 방송에 들어가서 듣겠습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정하셨냐면, 우리 대표님은 그래도 황교안이라고 안 하고 황교안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약 28분 정도 되는 양입니다. 요 내용을 듣고 한 분 전화 통화를 하겠습니다. 황교안을 얼마나 아시나요? 한번 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입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들어간 채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초저녁부터 이렇게 열을 받으셨는데 제가 좀 걷어들 그래, 예, 좀 해주세요. 예. 힘 좀 보태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의 배마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는 27일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예. 네, 그러니까 27일에서 28일은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하고 황교안이는 제외하고 아마 홍준표, 오세훈, 심재철 그리고 또 6명이 있는데 보니까요. 누가 있죠? 3명은 정우택인가요? 예, 정우택도 있어요. 예. 안상수, 안상수. 이렇게 6명이 되겠네요. 예. 이 6명은 아마 전당대회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 자한당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 올라오는 댓글을 조금 전에 봤더니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마당에 촌각을 다투어서 전열을 정비해야 할 때 지난 시시비비를 가려서 뭘 어쩌자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그건 정권 탈환 후에도 얼마 늦지 않으니 지금은 무조건 뭉쳐서 문재인을 몰아내고 대책 없이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살려야 할 때라고. 사실 보수의 분열은 문재인 일당의 가장 좋은 버팀목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든 문가 일당과 그 일당을 찍어내려 대무기로 던져줄 사람은 그가 누구라도 지지한다는 심정일 겁니다. 설사 그게 악마일지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당당히 싸워서 새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구해주기를 바라는 게 더 간절한 소망이겠죠. 그런가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보수파는 힘을 합쳐야 대통령을 빨리 감옥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의회의 반응에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보수파 국민들도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친박이나 비박이나 비난하든 말든 각자가 제 갈 길로 묵묵히 걸어가라. 그렇다 보면은 보수당에 대안인물이 없으니 모두 다 포용하고 작은 정치가 아닌 큰 정치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애국 국민들의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비바람 맞아가며 고생해서 겨우 밥상 차릴만 해지니까 이에 숨어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 밥상은 내 것이라고 나서는 모렴치한 듯. 심지어는 당초 밥상을 엎어버렸던 배신자들까지도 통합이라고 하는 교무한 은사로 그 밥상을 같이 먹을 것이라 하고 밖에서 고생하던 사람들도 앞으로는 자신을 따를 것이라는 망상까지 갖고 있으니 이런 교활한 얌체 족속도 있죠.
이 자신의 밥상을 차리고 싶으면 지역을 하나 골라서 지역구부터 바깥기부터 씨 뿌리는 것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던가 시중에 떠도는 황교안이라는 그런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진태가 정답인 듯한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황교안의 허황된 이미지와 김무성이가 부리는 뒷구멍 업무와 술수를 어떻게 극복할지 두고 봐야 할 일이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허 선생님께서 이 황교안 씨에 대한 그런 비난은 정당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입장에서가 아니고 법 정의의 차원에서 부당성에 대해 법을 알고 있는 황교안 씨가 지나치게 침묵으로 일관해 온 것에 대한 비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발병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황교안 씨가 어떤 적극적인 결기와 실천 없이 나라를 이끌겠다고 나서는 것은 오산입니다. 오산. 물론 황교안의 장점은 많습니다. 그러나 탄핵 당시 그가 취한 행동은 조금 전에 허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과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장부다운 결기와 의리가 그렇습니다. 또한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피를 흘리며 대여 투쟁을 할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황교안 씨 아닌 것 같다는 게 많은 사람들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TV조선에 출연해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유변이 슬쩍 띄우는 은중유골의 말을 예사롭게 보지 말아야 할 겁니다. 대충 제가 어제 TV 출연한 내용을 한번 잘 유심히 봤는데 주 4회 재판 살인적인 일정이었다. 무리한 재판은 더 이상 안 된다 생각하신 듯 했다. 그리고 최순실에 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한 신경을 내비친 적은 없었다. 신당 창당에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으셨다. 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언급한 적이 없으셨다. 그리고 황교안 관련 친박이나 언급한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서럽게 흐느껴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서청대에서 신문도 읽지 않고 지지자들 편지만 읽으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가족도 안 만나지만은 그런 거 다 참고 견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 건강 상태 좋지는 않지만은 위독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지금 허리 디스크를 알아서 책상과 의자를 넣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황교안 전 총리는 4차례 접견 신청을 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했어요. 접근 거부 이유를 주변한테 얘기를 했지만은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제 유변이 TV에 나와서 한 얘기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수감 중인 대통령을 유일하게 접견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하고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 유변은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국무총리로 임명한 그 양반이 수감 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그 수임 번호가 인터넷에 뜨고 있는데 그걸 몰랐다, 모른다, 자신을 발탁한 사람의
수인 번호도 모른다. 거기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고 유변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하루 종일 유변이 황교안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 파장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유 변호사의 이런 발언은 황 전 총리가 친박 후보로 분류되면서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유 변은 황 전 총리가 친박이냐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본다고 했고, 전당대회나 주자들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변은 황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잘 챙기지 않았다는 뉘앙스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는 수감 직후부터 허리가 안 좋으시니 책상과 의자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교도소 측에 몇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수감 때도 책상과 의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좀 예우를 해달라고 했지만은 계속해서 반입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나중에 이제 책상하고 의자가 반입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교안 씨 문재인만 또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유변은 홍준표 전 대표도 비판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2017년 11월 3일 우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면서 말로만 석방을 외치는 친박 세력보다 법률적,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그 이후에 어떤 도움을 줬나 이렇게 반문을 했죠. 그러면서 홍 전 대표 자신이 여의도로 돌아가면 석방을 위해서 국민저항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두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질책을 한 것 같습니다. 유변은 어제 그 TV에 나오면서 대통령한테 방송 출연을 사전에 허락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사실 그 황교안 씨는 대통령이 구속되었을 때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시계를, 손목시계를 만들어 돌린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시계 제작은 권한대행을 기념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권한대행 시계 만들었어요. 자기가 모시던 장관이 구속되었으면 자기 이름으로 시계를 만들어 돌릴 시간이 있어도 대통령께서 아프다고 호소하는데 감방에 의자 넣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황교안의 기념시계는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보면은 그 당시에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이 시계가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당시에 그 여성용 시계 가격이 20만원에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 국정 혼란을 막고 피국을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불필요한 세금을 들여 자신의 권력을 가시한다는 그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작 해야 할 일은 외면한 채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한 사람이 우파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시청 앞과 대한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갈구하고 있는데, 그 당시 검찰총장이 누구였죠? 김수남이죠? 네, 김수남. 예, 이영렬이
이영렬은 중앙지검장이고, 이 진실 왜곡과 편파적인 수사에 국민적 저항이 들불처럼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부실 왜곡 수사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당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고영태 일당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 진상을 바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과실로 녹취 테이프의 그러한 내용들을 모른 채 수사 결과에 이르렀다면 너 역시 비리 책임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게 전부 황교안의 그 당시의 역할이었습니다. 당시 김진태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건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얘기하면서 사퇴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황교안 권한대행한테도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법무장관에 또 총리에 임명해 준 분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실망이라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도 화살을 돌렸어요. 김진태 의원은 황근한 대행은 당장 고영태 사건과 노무현 640만 불 사건을 법무부에 수사할 것을 지시하라고 황교안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파면돼서 사저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굳이 숨을 돌리기도 전에 구속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전직 대통령이 산발한 채 포성줄에 묶여 감옥에 가는 걸 전 세계에 생중계해야 직성이 풀리냐며 김수남을 가열차게 비판했던 사람이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김수남은 촛불에 줄을 대서 임기를 그렇게 보장받고 싶냐라고도 했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하면서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이거 도리가 아니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도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뭐라고 했습니까? 김진태 의원. 삼성동 사저에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부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속된 최순실 등 공범과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왜 고영태 일당과 손석희 JTBC 사장은 조사 안 하냐? 정작 직권남용 증거인멸을 하는 건 김수남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몰아치웠습니다. 이와 같이 김진태 의원같이 색깔을 좀 분명하게 나타내고 소신 있게 우양으로 나가야지. 그정정하면 앞으로 온갖 구중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배신자 편이냐, 탄핵 반대 자유우파 태극기 편이냐,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할 겁니다. 옛말에 구밀복금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는다는 뜻인데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하고 피하 구문을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황교안 씨 이 양반 틀렸어요. 무엇이었지?
다 지난 일이라고 했죠. 불과 며칠 전에. 친박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탄핵 그 자체가 이 나라의 인민재판이 시작되었고 모든 권력기관이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과 연합하려는 엄청난 계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색이 법을 안다는 사람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이런 한심한 사람이 국방 의무도 하지 않았으니 나라가 풍전동화에 놓인 작금의 현실을 알 수도 없겠죠. 지금 이 나라가 김정은에게 넘어가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어디 숨어 있다가 슬그머니 나타나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겁니까? 시국을 바로 알고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분명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 행동을 해야지. 그렇게 판단력이 없으니 지가 모시던 대통령이 빨갱이들에게 잡혀가도 아무런 생각 없이 구경만 하고 있었죠. 비록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분명히 짚을 줄 알아야 다음 대책을 올바르게 세우는 판단력이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셋님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 장대비 같은 눈물 흘리게 한 자들 너희 눈에서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피눈물 흘릴 것이라고 머지않아 하늘에 계신 신의 분노에 불벼락 맞으리라.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내민들이 이제 속은 것 알고 깨우쳐 광장을 채운 함성이 그대의 사슬을 반드시 끊으리라고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통합은 모든 정치인들이 아스팔트에서 무더위와 추위 속에서 본인의 피눈물 나는 투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는 투쟁과 비례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투쟁을 어느 만큼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냐는 결과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놈의 그 자한당 후보들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한 정치 지도자는 킹크랩으로 댓글 여론조작에서 부정당선된 빨갱이들을 탄핵하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지도자라야 됩니다. 이지적이면서도 정직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빨갱이들을 추풍낙엽처럼 날리고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서지 말아야죠. 근데 이놈의 자한당 주자들 대부분이 기회주의자들입니다. 황교안은 탄핵을 망조한 사람이고 어찌 보면 안철수를 능가하는 간접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황교안은 탄핵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권력이 주어졌을 때 사실상 탄핵 세력에 동조해서 대통령과 보수 우파를 최종적으로 등에 칼을 꽂도록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철저히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우파인 것처럼 또 역할극을 하면서 자유국민을 배신, 유린하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종북 좌파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이 위장보수로 적가내통해서 역할극만 하는 신용만 내면서 결국 종북 부패 세력을 돕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막말 대왕으로 검증된 실패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검증된 실패자. 그냥 국회의원 하면서 민주당 까는데 주력하는 정도의 역할이 적당합니다. 한 번 시든 꽃은 다시 피지 않습니다. 지도자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세훈은 서울시장 자리를 도박판에 올려놓고 박원순을 만든 주범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김진태 의원은 각종 반정부 집회에 참석해서 활동해왔고 현재의 반정부 집회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죽도 밥도 아닌 자한당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이 문재인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죠. 예. 예, 그것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당선인 배우자의 선거범죄가 인정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은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다는 논리로 아직 1년 넘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럽힌과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수사를 의뢰했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다 돼갈 점에 슬그머니 불기소 처분했고 여당은 김종수를 변호하기에 바빴다고 하면서 경우가 공소시효 연장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은 김정수 이 김 여사한테 불소추 특권이 없고 문재인 김정수 특검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는 경인선 가자라고 5번 외쳤는데 어떻게 관련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 경인선의 원래 이름이 경공모가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경인선으로 개명하자고 한 게 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힌 공방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이렇게 지금 송곳 같은 지적을 날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창 더불당 민주당 뭡니까 이 더불당 대표가 얼마 전에 탄핵당한 세력들이 남이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하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은 김정은에게는 입 덮은 것 못하면서 제1야당에 협박짓 한다며 더불당이야말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18대 대선에 불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은 그 절개 이제 우리 보수 우파는 이 정도의 강단 있는 지도자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머지 후보자들은 논의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자한당의 김진태 의원이 마땅히 자한당호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보셨을 때, 아, 저 내용 내가 들어본 건데, 물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생소하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세월호와 또 단원구와 문재인과 황교안이 연관성이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9시 반경에 전화를 제가 드린다 그랬어요. 이분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하면서 세세한 내용들을 한번 파내가기 원합니다. 제가 블루투스를 끄고 생생한 육성으로 전화 통화를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통화 괜찮으세요? 예. 예, 지금 그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그 라이브 생방송 중에 전화를 드렸어요. 예.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알기를 원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제목 자체가 어떻게 지었냐면 지금 현재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생방송 중에 있어요. 보실 수 있거든요. 예. 한상영 TV, 한상영 시사포커스 제5탄, 세월호, 단원고, 문재인, 황교안은 무슨 연관이 있나, 이런 주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네. 현재 그 황교안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라, 예. 이번에 이제, 저희, 한나라당, 지금 이제 한국당, 예, 그 당대표 선출하는 데 있어서, 예, 사실, 황교안 대표하고 지금 이제 6명인데, 7명, 총 8명 나왔는데, 예, 예,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 정상회담, 예, 한다는 핑계로다가, 후보 6명이 보이콧 예. 하겠다. 예, 이러고 있지만 당에서 이왕 날짜를 정했고 또 개개인의 이 의견을 다 수렴할 수 없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에서 어차피 했다면 그 날짜가 뭐 당에서 그 뭐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은 그런 거 뭐 분석 안 하고 했어요. 예, 예, 그렇다면 거기서 정했다면 따르는 게 옳은 것 같고 예, 그 중에서 뭐 나머지 6명이 뭐 그때 하든 안 하든 뭐 흥행에는 안 되겠지만은 예, 그래서 당에서 정했기 때문에 뭐 안 나온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나온다고 했던 사람은 방방방방이 나오되 뭐 두 후보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개인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예,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예,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과연 그분이 그렇게 잘못을 했나 탄핵 정도 당할 정도로 그랬을 때 그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탄핵된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적절한 것을 자기가 국무총리로서 했나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한 또 나머지 분들도 지금 후보로 나왔다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 어머니가 탄핵되는데도 남이 당 탄핵되는 것처럼 그런 배신자를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당대표로 나왔다고 했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자면 참 한심한 거예요. 황교안 총리는 뭐 했습니까? 예? 사실 지금 이제 김태 의원하고 이제 두 분만 나오는 걸로 돼 있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황교안 총리는 뭐 했어요? 난 김태 의원이 사실 재선 의원이고 예? 얼마 안 된 것 같지만은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 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이 아니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그렇게 돼. 지금 이제 밝혀지는 거 보면 웃기는 게 테레피시도 다 조작이라고 들통나는 것 같고 또 지금 현 정부도 예? 자기네들은 당당하게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촛불 예? 그래서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건을 다 예? 나라가 온통 예? 거짓으로다가 들통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예? 자충수로 둔 건지 그렇게 사건 예? 추미애 의원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5.18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사실 당당하다면 그때 당시 뭐 간첩이 나왔는데 집안원식이 어쩌고 그랬냐면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큼 또 그때 많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왜 죽었나 이 북한에서 사실 간첩이 넘어와서 그렇게 했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5.18 묘역에 묻혀있는 사람들도 과연 그 사람들 100%가 민주운동으로 죽은 사람인지 또 무용무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사실 다 확인을 다시 해서 이 국민이 납득할 만큼 그리고 지금 정부 여당 대표라는 사람도 5.18 민주운동 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 5.18 때 뭘 했나? 또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그때 당시 그 민주운동 했다는 사람들 예? 과연 정치인으로서 민주운동을 했다면 다시 재검토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큼 또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어디서야 예? 지금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 공청회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알 수 있게끔. 뭐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당당하다면 TV 토론에서 나와서 나는 이래서 민주운동 했다. 예? 받을 만하면 받을 거고 못 받을 것처럼 재검토를 해서 국민이 나타나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이 쓸데없이 줄줄줄 세고 있잖아요. 예. 외국 사람들도 안다 그러면서. 예, 그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아까 저랑 통화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예. 김무성이와 황교안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 예. 그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황교안 씨가 지금 당대표로 나온다 그러는데 예. 김무성이 직끌어 갔다가 걷다가 씌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김무성이 누굽니까? 최근에 피해자 손석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예. 이거 반역자잖아요. 역적이잖아요. 역적. 예, 예. 형제를 안 하다 대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당이 체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죄 뒤죽박고 섞으면은 진짜 국민들 박피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누가 펴줘요 국민이? 그것도 재검토를 해서 사실 황교안 비서 측에 그 캠프에 김무성이 측근이 들어가 있다면 황교안 씨는요 출마 자격도 없는 거죠. 예, 그게 국민이 이제 막등이 갈 정도로 해야지요. 예. 지금 대다수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요. 저희 한나라당은요, 한국당은 사실 김근태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서, 예? 선별하고, 좀 체질에 있어서는 해서, 예? 억울하게 다했던 사람들이 진실을 밝혀졌으면 하는 게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예. 황교안 총리는 좀 자기 비서, 그 사람 임명된 사람을 사실 김무성 씨 그쪽에 있던 사람이 거기 들어왔다면 황교안 씨는 거기 나오면 안 되죠. 자진해서 반성하고 국민한테 사과드려야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지금까지 뭐하고 있다가 지금 나왔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기 밥그릇 챙기러 왔나요? 그때는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일관성 있게 말하는 사람이 솔직히 해서 우리 우파 쪽에서 보자면요. 새누리당, 저희 한국당에는 사실 김근태 씨고요. 지금 뭐 거기 다해서 나갔지만은 애국당 창당하고 만드는 사람 조은진 의원밖에 없습니다. 이걸 국민의당으로서 사실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김무성과 그 황교안의 어떤 관계 속에 보면 그 비서진에도 김무성이 그 측근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 말고 또 이렇게 좀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면 또 알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친박이다 비박이다 그랬잖아요. 예.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36명 37명 관정당 만들어가지고 김무성 유승민이 나왔잖아요. 그럼 왜 들어와요? 예? 그리고 홍준표 의원도 개인적으로야 그 개인적인 감정은 별로 없지만 어떻게 당대표로 출마했던 사람이 뭐 친양인 줄 알았더니 이 형단이다. 예? 또 나중에 이 탄핵했는데 또 같이 협조했던 사람들 전부 이제 36명 포함해서 62명 반성해야지요. 한나라당에 있으면은요 자진해서 다음 세대들한테 인수인계하고요 사회에 붙어서 살아요. 그게 반성하는 길입니다. 62명은요 그 사람들은 단 한 명이라도 한국당에 있다면 한국당 지지할 사람 없어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고. 본인들이 알아야지.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 예? 어떻게든 국민이 뽑은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도 안 나가요. 그렇게 배신하지도 않고. 배신한 사람들은 왜 60명이 거기 있습니까? 배신자는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지.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요? 국민들 납득 안 할 거예요? 절대 납득 안 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생각해요. 한국당은요 개선해라 우파를 깨끗하게 하려면요 그 62명은 빨리 자기 후배들한테 불러주고요 지구당 당협위원장 의원직 다 사퇴하고 총사퇴하고 내려가야 돼요. 그러고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때 자꾸 바꿔야지.
배신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조직이고. 맞습니다. 저도 저번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만약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 시절에 제가 만약에 국무총리였다면 자기의 상관을 지키지 못한 그러한 죄송한 마음 때문에 대선 후보나 또는 이렇게 당 대표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올 수가 없다. 무슨 얼굴 두고 나오냐. 아니, 그러고, 네. 그때 그렇게 두고 그만뒀으면요, 그냥 초라에 묻혀 살던지. 예. 예? 그때 당시 자기가 부족한 거 몰라요? 우선 여러 인민재판에 불려놓고 그때도 당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지금 한국당에 나와있는 김기태 의원, 조원재 의원, 예? 토요일 이런 시장, 전국 지가제 축구를, 태극기 집회는 안 꺼지잖아요. 예? 스스로 무덤탕이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아닙니까? 그 사람 때문에 본인도 가서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문에, 그 우리들 때문에, 62명 때문에, 친이계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 탓할 것도 없어요. 예, 무덤 판거잖아요. 또, 정치인은 웃기는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무덤판에 62명 때문에 37명 먼저 나왔던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낙심의 동주의 사람까지 62명이고, 지금 들기 사건도 보세요. 자기네가 탄핵해야 되고 그러는데, 추미애가 1등 오시냐 어떻게 되는가네. 예? 다 잘못된 거는 하늘의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작업자들 캐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거 참 답답해요. 자, 국민들은 절대 용서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도 웃기는 거 아니야. 예? 아니, 트리키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경인선이다. 경인선을 경공 뭔가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경인선 다 밝혀진 거예요. 이제 9천만 건, 예? 예? 부정선거로 됐다는 건 스스로 잡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 대통령서부터 부인까지. 그러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도, 제가 이제 대한애국당 이 당직을 맡고 있고, 대한애국당 소속이지만, 제가 이제 저는 자유한국당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저는 횃불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왜냐면 로고 자체가 횃불 로고인데 그게 이제 임명진이가 만들었잖아요. 임명진이 이 인간 이거 목사도 아니고 완전히 원래 보면 기장이라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예, 이쪽은 거의 빨갱이들이 많습니다. 간첩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이제 임명진인데, 그래서 제가 횃불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도 김진태 의원님이 이렇게 당대표가 되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하고 연합해서 하면은 뭐가 참 잘 되겠다는 그림이 당연히 그려지는데, 만에 하나, 예. 사실, 김기태하고 조원진 의원님이 같은 생각이야. 나는 국민 여론 좀 한번 들어보려고 옛날에, 예, 첫 번째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 생각은 어떤 거 하고도 가봤었고, 태극기 집회도 참석을 해봤어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한쪽 여론만 듣지 않고 내가 몸으로 친연한다 그래서 실제로 가봤어요. 2번씩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가봤는데 100%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태극기 집회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일꾼이었었고 다 선배도 있고 후배들도 있지만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예? 자기 몸을 희생한 사람들은 그래도 태극기 집회 많더라. 그리고 첫 번째 집회는 아직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또 자기네들 목소리를 내서 양쪽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막상 가봤는데 어떻게 태극기 집회는 언론이고 일면 KBS 방송국부터 다 도배를 했는데 태극기 집회로 내가 가는 수십만 얘가 촛불 집회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따지면 몇 배 될 것 같아 내가.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 예? 특히 요번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요번에 이제 김기태 의원하고 여론조사에서도 당원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김기태 의원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도 환경을 띄우고 김기태는 나오지도 않아. 종편 같은 데는. 걔 종편을 방송국을 이렇게 오니까 노조위원장들이 전부 민주노총 출신이더라고. 걔 방송에 나와 죽여야지. 나중에 자기네들이 힘들 것 같으니까. 지금은 이건 뭐 독재정권도 아닌데도 김일성이 장악하고 있는 건지 웃기는 세상 됐어요. 방송국도. KBS 방송국도
말해야 돼. 왜 그거는 왜 한전하고 같이 내보내는지 몰라. 또 따로따로 내보내고 따로따로 해야지 문제인 아닙니까, 사회가? 네. 이미 뭐 방송이고 뭐고 다 장악된 상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참 이상적인 생각이 김진태 의원님이 이제 당 대표님 돼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들이 싹 전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도록 최대한 방법 다 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한상현 시사포커스를 하는 이유도,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물론 태블릿 PC 조작이라든가 뭐 댓글 조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죠. 다 확실하게 조작이라는 게 다 나타나지만, 저는 가장 여기에서 강점 주는 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쓴 방법이 바로 세월호에 아이들 태워서 학살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세월호도 있잖아요. 예. 제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는 눈은 그래요. 물론 그 젊은 학생들이 많았고 대개 이제 선생들하고 제자들이잖아요. 그 죽은 걸 안타깝게 안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라 다른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안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재탕, 삼탕, 뭐 국가유공장이 남발해갖고, 예? 지금 8월에서 약 10억 정도 보상 받았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국민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유교 참전에서 죽은 사람, 월남전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 10분의 1인만큼 받았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했다고 뭐, 예? 헌법에 명시되어갖고 나오는 거 있습니까? 대통령이 죽였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현재 뭐 세월호 그 희생된 분들에게, 그 유가족에게 어떤 혜택을 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학살하면서까지 문재인이가, 그죠? 정권을 뺏었다는 그 자체, 그것이 부각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있잖아요. 옛날에 집권했을 때에, 네. 예? 세월호 그거 막을 수 있었던 거는 세월호 그거 허가를 안 낸 그 정부가 누구예요? 노무현 정부 아니었었나 그때?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을 때 아니었었나? 맞아요. 예, 그때 당시 그 책임을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현재 대통령이 더 많은 거 아닌가? 아니,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세월호가 터졌죠. 예, 터지게 터졌는데 예. 그 전에 예. 세민 여부가 불려났을 때 예, 예. 제대로 허가해준 거 아니야 그쪽 정부에서. 그러고 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가 그렇게 가다가 가라앉은 거잖아요. 아니, 그 세월호의 소유주가 그 청해진이라고, 청해진이 바로 구원파, 그죠? 예. 그 구원파 이름 누구죠? 그 유병원이. 유병원이, 그죠? 예, 예. 안성에서 예, 예. 유병원이가 이제 소유주고, 유병원이가 굉장히 그 자산이 많은 걸로, 대략적으로만 20조 정도 돈이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재정 변호사가 바로 문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재인. 그러면 문재인이가 유병원의 재산을 다 뺐고, 유병원이를 이렇게 이제 뭐 자살했다는 식으로, 뭐 죽은 지도 한참 오래된 시체를 가지고 유병원이 자살한 거다, 이거로 이렇게 아주 언노죠. 이것들이 꾸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어차피 언론 이 방송이 기레기들은 지금 현재 언노주에 장악돼가지고 시키는 대로, 아니면 죽게 생기니까, 가족 위협 받으니까 다 그렇게 한 상태인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지금 세월호 불쌍한 아이들을 문재인이 빠뜨렸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죠. 뭐 김무석이, 유승민이 뭐 할 것 없이 62적. 아니 정치인들은 웃기는 게 국민들을 아주 그냥 알게 돼지만큼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게, 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에 그런 일이 터져서 뭘 했느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야당 입장에서, 그러면 야당으로서 야당 앞에 지도부로 있지 않은 본인은 뭐 했어 그때 당시? 예? 아니 본인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책임이라는 게 어떻게 대통령만 있는 거냐고. 야당 책임자들은 책임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온통이 난리인데, 예를 들어서 손에 해운이 뭐 목포에 투자 뭐 또 누구야? 예? 서영경 뭐 재판 거래? 예? 뭐 한두 번 드루킹 김경수? 왜 대통령으로서 말하지 못하고 있어? 예? 정인선은 누가 얘기했어?
그리고 예. 전에 황교안이 저거 할 때 이 국무총리 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되고 나서 어떤 이 더불당에 넌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더불어 공산당의 이 국회 한 마리가 여국회 한 마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방끈이라고 하는 핑계를 잡아가지고 국회에 질책을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들이 둘이 짜고 한 거라 어떤 식이냐면 황교안 저기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불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황교안 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아주 시나리오를 그렇게 짠 그게 딱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야 황교안이 저렇게 불쌍하게 당하는구나. 저 국회 여국회 저 한 마리가 막 지어대는데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는구나 불쌍하구나 이런 식으로 여론을 사는 그런 얄팍한 교활한 수를 썼다라는 것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자, 황교안 같은 사람이 당대표를 하면요 그나마 야당 힘이 없지만 약해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망한 거예요. 한나라 다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인물도 좋고 뭐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나을 것 같죠? 대가 없어서 안 돼요. 욕심이 없어서. 그리고 전부 자기 이미 탄핵한 놈들 아닙니까? 그거를 국민들이 용서를 해줘? 아니 세상에 자기 어머니 엉덩이 봤다고 해서 거시기 봤다고 해서 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밥그릇이나 챙기러? 김무성이 같은 거, 김학의 같은 거 뭐라 여기 예? 바른정당 만들라고 간 놈들이 왜 한나라당에는 왜 들어와? 그게 홍준표가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자기 표 만들어 보려고? 그런 얄팍한 사람들 아주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갑질해놓은 것들이 국민에게 돼지 먹고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요 새누리당은 20년 아니라 50년 돼도 집권 못합니다. 지금 뭐 집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올해 3월달 안에 적어도 3월 1일날 있잖아요. 네. 3월 1일날 저 적화대를 청와대로 만들지 못하면 박근혜 대통령 다시 복귀시키지 못하면 바로 공산주의로 가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내려오면 이거예요. 야 준비됐냐? 나 내려간다 이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혜가 있는 데도 보고 지표도 보세요. 저도 지표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군대 생활을 치게. 그러니까 지표에서 근무하면 우리 지표가 많아요. 쟤도 지표가 많아요. 난 납득이 안 가고 지표는 우리는 육지로 다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빵가스에서 근무했잖아. 그러면은 걔들은 땅굴로 다 들어왔어. 그럼 엊그저께 지표를 폭발을 하고 나서 걔들 땅굴로 들어온 데까지 저 끝머리까지 북방 한계선까지 있는 데까지 그걸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은 지표 때려 부셔도 우리 거만 부셔진 거예요. 아니, 예,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이 이 자유가 지금 거의 흐려져 있는 상태고 사실은 공산주의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김정은이가 내려와 통치 안 할 뿐이에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문재인이 대신 아니죠 김정은이 대신에 문재인이가 지금 이 북한 정권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김정은이가 확인하러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문재인이 잘 해놨지. 세월호 불쌍한 애들 다 죽였지. 그래 박근혜 대통령 다 끌어내렸지. 여론 잘 만들었지. 다 됐구나. 그래 이제 미군만 철수시켜라. 미군 철수하면 내가 내려갈게. 미군 철수 안 하더라도 내가 확실하게 가도 아무런 안전 문제 없도록 잘 해놨지. 이때 내려온단 말입니다. 이 악한 애들은요 자기가 밀어난지 자기가 죽을 짓 안 해요 절대. 안전한 거 보고 내려온다니까는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내려온다라고 할 때는 대한민국 끝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태고. 지금도 자꾸만 위태로워지는 게 자꾸만 북한 못 도와줘서 지랄대라는 거 보면 아니 세금 갖고 도와주는 건 지들 돈인가? 서민들은 얼마나 힘들은데 우리나라 빚이 얼마예요? 응? 북한 도와줄 바에 저기 우리나라 빚진 사람들 빚이나 갚아줬으면 못 사는 나라. 지금 소위 말하자면 개돼지가 아직도 많아요. 개돼지. 참 개돼지 표현 잘 썼습니다. 학살 당해도 모르는 개돼지 말이죠. 예? 지금 참 아까 제가 이 표현상에서 저기 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 한 2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30분 정도 통화한다고 봤을 때 아까 제가 전화 통화하기 전에 우리 허준 대표님하고 그 통화한 어떤 분의 그 내용을 약 28분 정도를 들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통화를 하시게 됐는데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세월호, 단원고, 문재인, 황교안 무슨 연관이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문재인하고 세월호하고 황교안이가 왜 연결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데 이제 세월호 그 가족들을 보면요, 부모님들은 저쪽 호남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이쪽 동네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 경상도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 자녀들이. 예? 아니 그리고 뭐 사람 죽을 때마다 세월호시로다가 국가 세금을 갖다가 그렇게 퍼먹어서 준다면 다른 거는 왜 안 해줘요? 똑같은 사건이 많은 거 밀양에서 화재 사건.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안산 시흥 이쪽이 그 7시 방향이라고 그러죠. 호남 사람들이 40%에서 많으면 5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 단원고가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호남 태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뭐 호남 사람이라 경남 정부 사람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학살된 거라는 게 포커스거든요. 그렇잖아요. 학살을 제대로 왜 학살을 돼? 여행 갔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저 아빠들이 잠깐만요. 예. 그러면 제 말씀드리는 거 논지가 좀 어긋나는데요. 일단은 그 세월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현재 그 사고로 하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어긋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은 이제 빼기로 하고요. 황교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황교안의 그 비서진 중에 김무성의 그 뭐 비서들이 포진돼 있다. 이 내용은 김무성의 조정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가 횃불당의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김무성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바로 이겁니다. 네. 황교안이가 자유 우파를 대변하기 위해서 대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7적 또는 62적 이 악한 것들의 사주를 받고 지금 당대표 제보자고 나온 거라면 본인이 좀 깨끗해 입장에서 나오고 아까는 타락될 뒤에도 자기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노란나도 사람이 끝나고 형무소에 있을 때도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가 뭐 되겠다고 이거 웃기를 국민을 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지금 원내대표서부터 한번 보세요. 만약 그쪽이 된다면요 한국당 해체해야 돼. 해체. 국민은 납득 안 해요. 절대 진짜 밖에서 없어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도 김진태 의원님이 이제 대표님 되시면 참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론조성하고 대통령까지 탄핵한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양심대로 아니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과연 김진태 의원님을 대표로 추대해서 하겠는가?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다 조작해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만약에 물론 이제 김진태 의원이 되기를 바라지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황교안이 된다거나 딴 것이 돼가지고 하면 그때는 이 자유한국당, 이 횃불당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한 거지, 뭐 망해. 그렇죠. 누가 같은 체험에 우파 쪽에 흔들어줄 사람 없어요.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적어도 30여 분 이상이 대한애국당을 오게 되실 거예요. 우리 김진태 의원님도 아마 대한애국당을 오시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62적 말고 62적 그 탄핵한 무리들 말고 뭐 배반당이니 무슨 더불어 공산당을 빼고 그나마 횃불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분들 이분들은 아마도 거의 다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실적으로 지금 내년 4월 달에 있을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3월 달 안에까지 저 적화대를 청와대로 만들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고 문재인은 단두에 처형되지 않는 한 아주 괴로운 고통의 공산주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게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3월 1일 날은
이 적화대를 접수해서 그 청와대로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키는 그런 날이 돼야 돼요. 그렇게 뭐 광화문이든 뭐 동아면서점이든 서울역이든 하나로 그날은 다 모여야 됩니다. 그건 당연해야 돼요. 저는 모이면 어떻게 하면요. 조금 늦었을 때는 그냥 대학문 앞으로 먼저 가고요. 시청 앞으로 가고 예.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서울역에서 모여서 걸어서 이 청와대 앞에까지 가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이 나라 대한민국 살리고자 하는 마음 똑같은 거고, 문재인이 저거 끌어내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복귀시킨다라고 하는 마음 똑같거든요, 다. 그럼요. 그럼 하나로 다 모이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조만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0분이 넘도록 통화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또 연락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예. 네. 자, 지금까지 30분 정도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의 중요한 골자는 뭐예요? 황교안이 비서진에 누가 있다? 김무성이의 그 비서진들이 있다. 이거 뭐 얘기 다 한 거 아니에요? 네. 그 30분 동안에 통화 그 내용의 중요한 골자가 바로 그겁니다. 네.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잠깐 또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시간이 이제 경과됐는데요. 잠깐 음악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음악을 듣고 하겠습니다. 모비준 미러링이 이게 시간 되면은 이렇게 꺼지지 않게 돼 있는데 이것도 방해하는 건가? 네, 보다 말고 꺼져버려요. 이것도 유료로 하고 있는 건데. 여유 있을 때 1년치면 내버렸죠, 뭐. 없지만. 그래서 이제 핸드폰을 노트북에, 컴퓨터 화면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어플과 그런 프로그램인데, 모비즘만도 이것도 방해를 하는지. 자, 이제 음악을 잠깐 듣고 지금까지 방송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블루투스 꺼놔서 뭐 페이스북은 그런대로 끊기지 않고 잘 된 것 같은데 유튜브는 제가 그동안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대로 방송이 잘 되고 있었네요. 일단 음악 잠깐 또 듣겠습니다.
역시 유튜브는 뭐 버퍼링 여전하네요. 한 곡 더 들어볼게요. 겨울에 듣기 좋은 클래식 음악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 음악은 이제 직접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겨울에 듣기 좋은 클래식 음악 들으면 들을 수 있어요. 제 집사람이 그래요. 음악이 너무 슬프다고. 근데 지금 슬픈 노래밖에는, 그렇죠? 뭐 대통령님 빼앗기고 자유대한민국 빼앗기고 있는데 기쁘고 발랄한 노래를 듣기가 싫은 거죠, 사실은. 찬송도 기쁘게 불러야 되는데 저는 기쁘게 부르질 못해요, 지금. 자, 또 이제 오늘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혹시나 또 누가 또 전화하셔서 황교안에 대해서
또 세월호에 대해서 직접 전화로 말씀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일단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블루투스로 받지만 다시 이 소리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전화 몇 번 해주시면 되냐면, 원래는 제가 시사포커스 전화 통화없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뭐 아는 것보다 실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목격하신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바로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실 분은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번호를 키려고 제가 지금 이걸 켰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네요. 전화번호를 크게 여기다 적을까요? (010) 9182 9182 4636. 자, 나도 세월호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다. 또 황교안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 번호로 좀 전화를 주시면 바로 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화면이 끊기고 버퍼링도 심하죠. 제가 이제 노트북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유튜브 계정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고 또 녹화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제가 하는 건 방해가 심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게 녹화된 이상, 저장된 상태에서는 버퍼링 없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조회수나 또는 구독수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퍼 나르면 되니까. SNS는 퍼 날라야 답이 있지, 구독수 아무리 많아도 퍼 나를 만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좋은 것들을 퍼 나르면 그만큼 그 효과가 굉장히 크죠. 자, 계속해서 세월호 단원고 문재인, 황교안은 무슨 연관이 있나. 자, 세월호 단원고 문재인 무슨 연관이 있는가. 저 화면 때문에 이게 안 보였죠. 화면을 조금 제 화면을 좀 줄일게요. 자, 제 사진을 좀 작게 하고, 자, 이 전화번호 010-9182-4636 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세월호 단원고 문재인 황교안은 무슨 연관이 있나. 김무성이가 세월호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관이 있죠. 62적 다 연관 있다 보면 되고요. 더불어공산당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근데 황교안은 과연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죠. 왜요? 김무성이의 비서진이 있다는 것은 황교안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사고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이 되겠죠. 사고가 아니고 학살인데. 그러면 그 불쌍한 아이들을 다 학살해서 죽여놓고 정권을 잡고 또 그들과 같이 정치라고 해대고 있는 이 인간들 다 세월호, 단원고, 문재인, 플러스 알파 다 연관이 있는 거죠. 황교안뿐만 아니라 62적 다 외우진 못하지만은 뭐 금방 살 수도 있어요. 다 세월호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아이들. 그런데요, 세월호 노란 리본 우리 대한애국당 당원분들과 우리 애국자님들 역겹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불쌍하게 생각하냐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저들 학살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세월호와 단원고와 이 학살에 대해서 우리는 더 띄워야 돼. 이제는 왜? 문재인이 죽였으니까. 서명대에서도 이걸 확실히 얘기를 해야 되고요. 지금 대놓고 이것을 얘기할 경우에 일반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참 복잡해요, 하기가. 하지만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 이 사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보면 세월호가 학살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자료를 다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횃불당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웃사이더고 그냥 바람물이 뿌리기 뿐이고 황교안이를 당대표로 세우려고 다 쇼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월을 묶고 가려고 하는 거죠. 사고를 묶고 가려고 하는 거고 문재인이가 잘하고 있다, 간첩 아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자, 오늘은 자, 전화하실 분들은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제가 바로 전화를 받아서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 제목은 그거예요. 세월호에 대해서, 황교안에 대해서 뭐 아시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유튜브나 이거는 조회수가 구독하시는 분이라든가 이 조회수 몇 안 나와도요. 저는 무한대로 퍼날라요. 무한대로. 네. 다른 분들도 같이 퍼날려고 하기 때문에 구독자가 무한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틀어졌네요. 녹화하고 있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주셔서 통화하고 나면 얼마나 많이 퍼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보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생방송 중에도 저도 이제 사실은 페이스북 몇 개 그룹 그 다음에 단톡에서 이렇게 단톡에 이제 뭐 1000분 이상 되는데 그런 데만 이제 그 시간이 급하니 그런 데 갖고 밴드에 퍼 날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네. 조회수가 얼마 나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특별히 전화하실 분 없으면 제가 또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문재인 빠뜨린 거 맞죠? 그 세월호에 단원고 아이들이 탔죠? 또 황교안은 왜 관련이 있느냐? 황교안은 그 죽은 세월호 아이들 생각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 생각한다는 건 더더욱 있을 수가 없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씀 안 하시다가 중요할 때 한 말씀, 유명한 변호사를 통해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황교안이 배반자라고.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수 우파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황교안이를 당대표를 뽑겠다고요? 네. 고생 좀 더 해보고 싶나요? 몰라요. 다행히도 김진태 의원님이 당대표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깜깜합니다.
한상영의 시사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방송도 종료하겠습니다.